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자평진전 강의할 거예요. 격국론이죠. 이 격국론도 무게중심 체육론으로 딱 정단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범경 씨가 연구해서, 물론 주체는 정단 선생님이 주체가 되셨죠. 그리고 저는 적천수를 보조를 해드렸고요. 한범경 씨는 이 프로그램은 무게중심 지수법을 컴퓨터화 했어요. 계량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99.99%의 정확성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죠. 무게중심으로 딱 달아도. 그런데 적천수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격국론에서 자평진전에서도 딱 갖다 들이대니까 이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나서 지금 정관격 다음에 제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격 치용론인데요. 제격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치운론이에요. 운에서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관격은 딱 들여다보면 일단 쓰임이 좀 국한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격은 정제 편제를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취용이 쉬운데, 정관은 딱 갈라졌죠. 평관하고 정관하고 갈라졌기 때문에 용을 쓰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 까다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격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신과 구신 위에는 잘 쓰려고 안 해요. 그런데 제격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격에서는 모든 오행을 다 쓴다는 거예요. 7살까지 써요. 7살까지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 예로서 이게 이제 재성이 왕에서 관을 생할 때 이 관을 쓴다는 거예요. 관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주도 강해야 돼요. 운에선 신앙 인수하는 것으로 흐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서 취해서 쓰는 물건 아니에요?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요. 일주가 힘이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취해서 쓰는 것이 또 관을 또 쓰겠다. 얼마나 강할까요? 일주가. 충분히 일주가 강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주가 갈창정 사주인데요. 이게 지금 보세요. 제격이죠. 수체니까. 그러나 일주는 좀 약해요. 그렇지만 관인상생을 하는데 목화로 흐르는 바람에 사주가 관인상생격으로 해서 사주가 좋아졌다. 이거는 격국론으로 해도 강한 재성이 관성을 생했다라는 거예요. 관성을 생했다. 그렇게 해서 쓰고요. 두 번째 식상을 쓰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식상을 쓰는데 식신 생제격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식신 생제격은 격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격의 식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과 식성이 중하고 일주가 가벼우면 일주가 약하면 일주를 도와주는 대로 가고, 재성과 식성이 가볍고 일주가 강하면 곧 재성과 식상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치운론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양실랑의 명제죠. 그래서 이건 일주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금체니까요. 그러니까는 식신이 생제를 하게끔 해주는 사주다라는 거예요. 대운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시랑 정도 됐으면 이것은 궁중에서 비서 이런 거니까 시랑이라는 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심부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가 폐인이에요. 인성 다양하게 쓰잖아요. 보세요. 제격에 폐인을 한다. 제극인을 하는데도 쓴다 라고 하면 오죽하면 쓰겠냐. 일주가 약하니까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격이잖아요. 금이 체에다가. 그런데 이걸 금극목을 하더라도 쓰겠다 이거예요. 약하니까 일주를 봐서 쓰는 거예요. 제격에 폐인은 쓴다.
대음만 잘 흘러주면 돼요. 화목으로 흘러서 증참정의 명인데 화목으로 흘러서 좋죠. 사주가요. 물론 이 경신 이런 데는 안 좋죠. 왜냐면 치고 들어와서 이거 좀 뭐죠? 이 용신을 치고 들어와서 별로 인수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죠. 예. 경진대운이 제일 안 좋았을 거예요. 지금 참전해면요. 예. 자, 그리고 이것도 소부지명은 어떻게 되냐면 재와 인성이 같이 튀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지를 않다라고 해서 소부지명이 되는 거죠. 예. 자, 이거 보세요. 재성에서 용한다는 거예요. 쓴다. 식신과 인성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성이 식신을 극하거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 재성이 가벼울 때는 어떻게 재식운으로 가는 게 좋고, 일주가 가벼울 때는 인수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행을 여러 가지로, 육친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방안의 명이 이렇게 제격이죠, 이게. 재성에. 이 식신은 쓸 수 없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걸 이렇게 식신의 인성을 갖다 놓은 거죠. 이건 쓸 거 없고, 인성을 쓰는 사주예요. 화를 쓰죠. 수가 채니까 목도 좋아요. 그래서 오방안의 명이죠. 이 방안이라는 것은 과거 급제에서 2등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정백의 명은 아마 조금 이렇게 1번 이 식으로 놓으면 대운이 별로 안 좋은데 신유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지난 두 번째 강의예요. 지난번 두 번째 강의 때 세 번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이 세 번째고요. 지난번엔 두 번째죠. 이것이 신유시 같으면 전혀 이 사주가 좋지를 않습니다. 대운이 안 좋고요. 특히 여기만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것을 한 시각 뒤로 미루면 신유, 술, 임술시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아마 이렇게 운이 좋아질 것이다. 그럼 화채 수금용조가 되더라. 신유심은 금체가 되는데 임술시로 바꾸면 이렇게 화채가 돼서 이 화가 다 되죠. 화채가 돼서 수금용조가 됨으로써 평정백, 이 정백이라는 건 사람 이름 같아요. 벼슬은 없고요. 찾아봐도 이렇게 됨으로써 심해점 선생 눈에 띄었으면 모를까. 여기 어렸을 때 잠깐 죽은 사람을 심해점 선생이 이 책에다 올려놨겠어요. 그리고 억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임술시로 놓으면 후반부가 이렇게 좋아서 화채 수금용조가 돼서 이것도 화채면 뭐죠? 제격이에요. 이것도요. 괴수일주에 화가 채니까 제격이죠. 제격인데 화가 채니까 어떻게 해요? 인수를 쓰든 비겁을 쓰든지 인수를 써야 되는데 이 인수운으로 흘러서 비겁운으로 흐르잖아요. 인비를 쓰는 사주예요. 그래서 아마 임술시가 딱 맞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비틀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포세 이렇게 다양하게 상관까지 쓴다니까요. 식신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운으로 간다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성에서 제격에서 상관이 같이 띄고 있을 때. 근데 사루는 불리하겠죠. 왜? 들어오면 이 상관이 막아주니까 안 좋고요. 운에서 관인으로 흐르면 미라고 해서 자원 묘유 미가 아니라 부정어예요. 아니다. 견기미.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어니까. 미불 하면 일찍이 뭐뭐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요. 미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라고 해도 좋아요. 미불 일찍이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되고요. 자, 이 왕학사의 명이에요. 자, 이 사주가요. 상관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상관을 쓰는 거예요. 이 사주가요. 금체 화목용조예요. 근데 화가 없단 말씀이에요. 여기 사주가요. 미토 속에 정화 조금 있는 것뿐이 없잖아요. 그런데다 잠이 형충을 하니까 형을 하죠. 그래서 정화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는 쓸 수 없고 목수로 흐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좋죠. 경사주가 좋기는요. 천간으로는 이렇게 좋고요. 이렇게 좋다라는 것이죠. 껄끄러울 게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때 안 좋을 겁니다. 정임합을 해서 이때 안 좋고요. 아마 설하고도 설명을 하기를 정임합을 해서 안 좋을 것이다. 또 병화가 들어와서 신금과 합을 하기 때문에 또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로 좋을 건 없죠. 자, 설하고가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설하고 이거 지금 사례 명절을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예. 왕학사요. 예. 갑자, 신미, 신요, 네, 임진. 금체죠. 네, 금이체예요. 그래서 화목으로 가야 되는데 화를 쓸 수 없으니까 목수로 가는 사주다. 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네, 제격에. 제격이란 곳 어디 있을까요? 신미. 미터 속에요. 네, 미터 속에 정월기가 들어있죠. 정월기가 들어있는데 이 간목이 상관이 제격이죠. 제격이 되면서 재도 쓰고요. 상관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의 기운을 살펴있죠. 동태를. 근데 진유합금을 해서 일주가 뿌리가 좋고요. 이 신미잖아요. 그러니까 비겁도 있고 그래서 금이 채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식상, 재성까지 쓸 수 있는 사주다. 그러니까 재성이 지금 제격의 상관을 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을 용한다, 쓴다라는 것이죠. 용신, 용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격용신과는 틀리죠. 그래서 격용신은 이거의 간목이에요. 그리고 쓴다라고 하시죠. 결국 상신입니다. 상신, 도와준다, 격을 도와주는 신이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신입니다. 논제편에 왕학사의 명인데 용상, 상관을 써서 화겁, 비겁의 겁제죠. 그러면 겁제, 비겁의 종류를 기운을 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이다. 위용자, 용신으로서 씁니다. 대체로 진유합금을 해요. 예. 그래서 생월 6월인데 토조 금취, 토가 메말라서 미월이면 메말라요. 그런데 금이 약해요. 이건 물을 채자거든요. 물인데 자미가 비록 서로 해가 된다 하더라도 윤토 생금을 한다. 이 수가 결국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미토 속에, 미토에. 미위불미. 여기서 일찍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해서 미불 이렇게 쓰잖아요. 이중부정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수거로서 이런 건 이중부정일 땐 일찍이 뭐뭐 한 적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겸해서 생재, 재성을 생하고 있죠. 그래서 꾸로 차조는 상관을 쓴다. 쓰는 거예요. 상관을 써서 실제로 겸해서 조후까지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수를. 통관지가 있다. 아주 이거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설화보가. 재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게 식상으로서 가는 것이 역시 아름답다. 비겁도 역시 갈 수는 있지만 이거 금으로 가면 안 좋아요. 왜? 금이 채인데요. 너무 강해서요. 정화, 칠살은 합고상, 임상, 여기 지금 대운을 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땅치 않다. 관성병화는 합신을 하니까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서요. 인우는 또 상관을 제하고 상관을 제하니 인운이요. 이거 인운. 뭐죠? 상관이 여기 있잖아요. 인운이면 뭘까요? 토잖아요. 그래서 인운도 별로 안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운도 안 좋고요. 그래서 모두 용신을 파한다. 그래서 비소이라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격에 용상관 생제하고 상관생제로서 쓰임을 찾는 것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격은
편재와 정제가 같이 섞이니까 다양하게 육친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왕학사를 한번 봅시다. 예, 왕학사 여기 있네요. 네. 예, 요는 안 좋습니다. 금은은. 그리고 수목으로 흘리니까 사주가 좋죠. 지금 38살 을목대운에 들어왔고, 이 대운에 들어오면 좀 저 신금이 하나 옆에 있는 비겁이 또 극을 하네요. 그리고 햄이 목국을 이루니까 이건 괜찮고요. 일일이 하나씩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화대운도 정립합을 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제격에 7살도 같이 띄고 있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논하지 말라. 합살, 제살. 합살이 되는 제살이 되는 논하지 말고, 운에서는 식상으로 가도 좋고 신앙해도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주는 사실은 겁재가 겁재죠. 겁재가 이 살을 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주는요, 왜 제격이냐면요, 진토 속에 있는 을목도 보긴 봤는데 본기인 무토가 투출해서 제격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격은 확실하죠. 진토가 또 깔고 있어서 재가 많으니까 이건 재다 신약 사주예요. 사실은 재성이 너무 강하고요, 재성도 강하고요, 살도 강하고요. 이 진유합금하고 을교합금하고 해서 금체예요. 이럴 때 바로 이제 식상으로다가 해서 제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그래서 대운이 별로 썩 좋지는 않은데 아마 이 인대운이나 돼서 장운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대운이 좋게 흐르질 않죠. 네. 물론 금체니까 화목용조를 쓰긴 쓰는데요, 수운이 들어와도 이 자수 들어오면 별로 안 좋습니다. 좌우충을 해서 별로 안 좋습니다. 축대운도 안 좋고요. 괜히 금기운만 강하게 하는 거니까요. 별로 썩 사주는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천간으로 울정경화, 을목이 경금을 쫓아가서 화했다라는데 이건 화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지진합 유래, 그래서 재생사랑, 재성이 살을 생해서 왕하다. 마땅히 오중정화로서 제살로서 제살 위용한다. 그런데 제가 살과 다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일주를 공격하니 어찌 가위용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해서 이건 서리법이죠. 기호라서 그러나 희득 어떻게 해서 생어 진월이로 또 진실을 얻어서 그래도 일주가 뿌리는 있다. 간목의 여기가 유전한다. 그러나 연구해보면 끓이는 것은 신약해서 행운에서 인묘, 그렇죠. 맞습니다. 인묘 신한지지로 병정 제살지방해서 맞습니다. 마땅히 그 귀함은 있을 것이다. 을해 갑 삼운, 을해 갑 삼운, 이 술운도 좋습니다. 역시 방신 조왕하니 자운은 충호해서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렵다. 유 있을 것이다. 어디로? 출 나아간다. 죽을 자리로 나가서 들어오는 살아서 들어올지가 두렵다라고 해서 좌우충하는 것을 이 자수가 오화를 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설명을 합니다. 죽을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비록 자진상회를 한다 치더라도 이걸 해결하기는 두렵다.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신약은 마땅히 인성으로서 써야 되는데 살을 또 제하는 것도 좋고 직결운에 마땅하다. 인지자. 그래서 제살하는 데는 격이 인수가 마땅치는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제살을 하고 있는데 인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식상을 눌러주니까 인수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두렵다.
상관을 제하고 탈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살할 때는 인수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격의 대살 하는데 식상 신앙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자, 모장원의 명입니다. 자, 봅시다. 모십니다. 모장원의 명이에요. 네. 인묘운이 제일 좋고요. 사실은 이 운도 괜찮습니다. 금이 채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수는 이렇게 폭탄이 터지죠. 자오충이 일어나고요. 축토도 별로 안 좋습니다. 화를 끄니까요. 별로 안 좋고요. 장원은 아마 이 인대운에 됐을 겁니다. 지금 17살이니까요. 벗어나야죠. 한 20대 되면 장원이 됐을 겁니다. 이여사. 자, 오늘 이여사까지일 겁니다. 맞습니다. 3개를 하겠습니다. 이여사예요. 자, 이것도 자월에 태어난 무토일주예요. 이건 솔직한 얘기로 본래는 자월에 태어난 무토일주는 화를 우선 먼저 찾아야 돼요. 이건 그 이유는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화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주가 화가 없어요. 다행인 것은 대운에서 마지막으로 화운이 들어와서 다행이지만 이 사주는 일단 자월에 태어난 무토일주는 화가 없으면 생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봅시다. 무인 일좌 장생이라고 했어요. 그럼 장생이 뭘까요? 이 무토가요 인목에 장생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비겁을 얻어서 신앙해서 식신제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이거 지금 이 식신으로다 살을 제한다라는 것이죠. 살이 이 제살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으로다 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조금 있다가요. 그래서 비가위험, 그렇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진상해하고 수가 강해지는 거예요. 토금, 수, 목이 일기유행을 하니,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건 귀함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행운에서 식상 신앙지방으로 가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식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토생금을 해야 되는데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인지역길이다. 요 인수는 여기 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편관운이 오고 편관운이 와도 이거는 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단 지지에서 행하기를 지지는 행하는데 천간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죠. 인수가요. 그렇죠. 인수가 화죠. 그러면 이제 경금을 쓰니까 그 소리라는 거예요. 식신제사할 때는 견병화를 하면 면할 수가 없다. 경금을 제거한다. 이 경금을 쓰니까 제거하는 걸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용신을 상할까 두렵다는 것이죠. 이게 용신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체 토화 용조에서 불령해요. 토나 화는 다 불령을 하거든요. 그럼 수를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금, 수, 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 쓸 수가 없고요. 목을 쓰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화운도 기다리고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 거를. 자,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행론으로 오행지수를 검증해 보면 수 3.8, 목 3.4, 화 1.2, 토 1.5, 금 2.4로 수오행이 3.8로 미달종주 오행이 되어졌어요. 이 종주오행을 중심으로 금수목 오행을 순영해야 하는 특수격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차순위 오행인 목오행을 용신으로 한다. 일주의 강약을 살펴 인성운인 화운도 플러스 한신이 된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또 그렇게 읽고 있고요. 한번 봅시다. 이여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수격이 됐어요. 자, 볼게요. 이여사.
이어사 여기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실지 모르지만 특수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지금 수체 토화용 불가라고 했고요. 수체 금수목 순용에서 수체 수금이라고 하지만 수용신으로 잡았어요. 수용신으로 잡았는데 수용신으로 잡으면 목운도 좋거든요. 그럼 이 화운이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밑이 지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목 3.4 그리고 화 1.2 수가 3.8이에요. 원래 4.2가 보통 2 이상이 돼야 격을 극을 하든지 설을 하든지 하게 돼 있는데 4.2 미만이라는 것은 4.2가 안 돼요. 그래서 4.1서부터예요. 이게 지금 수가 3.8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달종주 오행이 돼서 목 3.4. 그래서 수목하고 여기다 금을 쓰는 거죠. 금을 쓸 수 없어 목을 차종주 오행을 용신으로 잡고서 하니까 목을 여기다 제가 프로그램에서 바꿔놓으니까 목화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어사 사주 정도 되려면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지금 보이실 것 같은가 모르겠네요. 자, 프로그램에서 안 보이실까요?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네, 목 3.4, 수 3.8입니다.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달종주 오행이 됐어요. 수가. 그래서 수를 중심으로 해서 금수 목을 쓰니까 목을 오행으로 해서 하니까 화도 괜찮다. 그 이후 확실하게 일주의 동태를 살펴야죠. 이거 좀 보세요. 일주가 무토 일주에 저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무토 일주에 목이 너무 칠살이 강해요. 결국은 이 목을 쓴다라는 것은 일주를 중심으로 했을 때 목을 쓴다 그러면 종칠살격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나를 생해주는 것이 이게 보세요. 자, 이렇게 되죠. 경진, 무자, 무일, 갑인 이래요. 자, 나의 뿌리가 되는 거. 이건 장생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장생이 아니고요. 이 진토에 들어있는 토를 쓰려고 하는데 자진수국을 이루었어요. 그럼 이게 수목이 전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도와주는 경금이 있다고요? 경금은 이건 아니죠. 오히려 무토의 기운을 빼는 기운이니까 결국은 목을 종하는, 목수로 종하는 거예요. 화도 와도 된다. 대운에서. 왜? 목이 종할 때는 화도 괜찮아요. 나쁜 건 없어요. 오히려 금운이 들어올 때가 더 안 좋아요. 목으로 종할 때는요. 화는 관계 없습니다. 목으로 종할 때는. 그래서 제격은 확실하게 제격인데 이 사주가 제격에 칠사를 쓴다. 식신을 쓰는 게 아니라 제격에 칠사를 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대칠살이다. 제격에 대칠살일 때는 식신이나 제살 다 쓴다.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살까지 쓸 수 있다. 일주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일주를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일주가 원체 뿌리가 없어서 종할 수밖에 없다. 식제살로 종을 해야 된다라는 사주입니다. 이어사 사주가요. 그러니까 그 사주가 화운이 들어와도 목이 강하니까 화운이 들어와도 절대 관계없다. 일단 그 체가 뭐다라고 하면 설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 사주가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진 않는다. 절대 분란 안 일으켜요. 이게 이렇게 강할 때 만약 금운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사주가 금운이 들어올 때는 안 좋은 사주예요. 저걸 목을 종한다라고 하면 금운이 들어왔을 땐 난리가 나죠. 그렇습니다. 칠살보다 종을 하는 사주입니다. 제격은 맞습니다. 제격은 확실하게 자진수국을 이루어서 제격이다라는 거죠. 오늘 편제격 제격
세 번째를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강의는 아마 사례명조가 4개 정도 될 텐데 한꺼번에 끝낼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봅시다. 자, 마치겠습니다.